자, 지금부터 2024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의고사가 오늘이 5월 11일인데 지금부터 거의 약 한 달 정도 남았죠. 이 한 달 동안 6월 모의고사 조금 대비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출문제 풀게 됐습니다. 차근차근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복소수 덧셈 문제죠. 이런 거는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된다 했으니까 1은 그대로 있고 여기 마이너스 3i와 플러스 2i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 1 빼기 i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게요. 2번 문제는 다항식 뺄셈 문제죠. 이런 식으로 a 빼기 b를 계산할 때는 a는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b라는 다항식을 우리가 이거를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풀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를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여기 b에 있는 모든 항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x 빼기 3.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보시면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2 해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직접 나누셔도 되고 조립제법을 해도 되는데요. 1차 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뭔지 다들 아시죠?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다항식에 어떤 나누는 식이 1차식이라면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있을 겁니다. 그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그게 나머지라 했는데 지금 x 빼기 1을 0으로 만든 x값은 1이기 때문에 x에다가 1 대입하면 나머지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1 대입해보시면 2 빼기 1 빼기 1 더하기 4 해서 답이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문제지만 일단은 먼저 풀어는 놓을 테니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듣고 난 다음에 한번 풀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일단 오늘 푸는 것 중에 2차 부등식이나 우리가 아직 수업에 나가지 않은 부분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4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이렇게 0보다 작은 2차식의 해의 꼴은 항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이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해 보시면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므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항등식 문제죠. 이런 항등식 문제는 대입하셔도 되고 전개하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개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뭐든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건 전개해보니 이렇게 나오고 뒤에 거는 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료항끼리 계산해보시면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해서 개수를 비교해보시면 a는 1, b는 3이 나오고 따라서 두 개 곱한 값은 3. 따라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요걸 구하라 하는데 지금 다 가르쳐줬죠. 곱셈 공식 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어진 이 다항식을 제곱을 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나오고 g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곱셈 공식에서 g가 붙은 부분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부분 얘가 5고요 얘가 4라 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25에서 8을 뺀 게 되죠. 이걸 계산하면 25가 나오고요. 얘가 8이 나오는데 이 항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같는데요. 허근 두 개. 허근 두 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죠. 직접 여러분들 근해 공식 써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판별식 중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그는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허그는 어떻게 보면 실근이 없다라는 것이랑 같은 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작성해 보시면요. 4k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더하기 3k 빼기 22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요. 4k제곱 빼기 4k제곱 빼기 12k 더하기 88이 0보다 작다고 4k제곱끼리 계산이 되면서 12k가 88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양변을 12로 나눠보시면 k가 3분의 22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3분의 22는 7. 얼마이기 때문에 자연수 k의 최소값은 그렇죠. 8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4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 2022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반복되는 걸로 치환을 해보는 게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4를 x로 치환을 해보시면 2022는 x 빼기 2겠죠. 그러면은 이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아까 3번 문제였나? 그거랑 좀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1차식으로 결국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 쓰셔도 되고 진짜 나누셔도 되고 조립제법 해도 돼요. 그래서 전 나머지 정리가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여기 주어진 다항식에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는 2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6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나머지는 21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x에 대한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마 지금 시점으로는 배운 반도 있고 안 배운 반도 있지만 아마 이번 주 내로 모든 반들이 다 배울 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절대값이 어떤 자연수 n이죠. 자연수 n보다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었냐? 안에 절대값 안에 다항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로 풀면 된다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요. x는 1 빼기 n 그리고 1 더하기 n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n 값을 우리가 넣어보면서 여기 사이에 정수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건데 지금 이 말이 뭐냐? 1 빼기 n은 뭐 여기다 치시고 1 더하기 n도 여기다 쳐봅시다. 그럼 지금 이 사이에 정수가 9개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9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은 이거 두 개 간격이 빼보시면요. 1 더하기 n에서 1 빼기 n을 빼보시면 2n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간격이 2n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 정수가 9개 들어가려면 이 2n이 일단은 9보다는 커져야겠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럼 그냥 한 분씩 다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냥 n에 1부터 넣어봅시다. 만약에 n이 1이면은 범위가 0부터 2까지가 되죠. 정수 한 개 포함됩니다. 그쵸? 1 하나밖에 없죠. n이 만약 2면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총 몇 개죠? 0, 1, 2에서 3개 포함되죠. 점점 2개씩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럼 5개, 7개, 9개 되려면 n이 3, 4, 5죠. 그래서 n이 결국에는 n이 5여야 정수가 9개 포함이 되는구나.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이 4개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저렇게 준 걸 보니 나머지 두 근은 허근인 것 같네요. 아무튼 그 두 실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는 다 전개수 풀기보다는 x제곱 빼기 3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푸는 게 좋겠죠. 제가 반복되는 그 꼴이 나올 때는 이런 거 치환해서 푸는 게 좋다 했어요. 그래서 t라고 치환해보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둘 수 있게 되고 이거는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5,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t 더하기 1,
t 더하기 5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다시 우리가 돌려주시면은 x제곱 빼기 3x는 마이너스 1, 아니면 x제곱 빼기 3x는 마이너스 5이므로 결국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죠. 이거나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요, 근이 4개가 나와요. 근의 공식 쓰시면. 근데 판별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이게 9 빼기 4에서 얘는 양수예요. 근데 얘는 판별식을 써보시면 9 빼기 20해서 음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근은 무조건 허근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두 근이 실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을 굳이 풀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뭐 푸셔도 되는데 풀 필요가 없죠. 왜냐면 문제에서는 두 실근의 곱을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데, 이것도 결국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근의 공식을 쓰시지 마시고 두 근의 곱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 a분의 c, 즉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번, x에 대한 두 다항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3차식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전부 다 x 더하기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x 더하기 b가 뭔지 알아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이 a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게 x 더하기 b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앞에 첫 번째 다항식은 개수가 전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직접 인수분해를 해볼 수가 있죠. 인수분해를 해서 나오는 그 1차식이 x 더하기 b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2, 3, 6 저의 느낌상 마이너스 2로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3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뭐냐? 이 주어진 첫 번째 다항식이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뒤에 있는 x제곱 더하기 3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는데 그 인수분해 하면은 아마 복소수 범위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a, b가 실수라 했으니 우리가 x 더하기 b는 x 더하기 2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가 2라는 걸 먼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도 우리가 똑같이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말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1을 이 다항식에 대입을 했을 때 나머지인 0이 나와야 한다 라는 뜻이므로 마이너스 2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0이므로 따라서 a가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서로 3차 방정식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네요. 이때 뭐 이렇게 생긴 걸 구하라 했는데, 일단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야. 근 3개인데 지금 허근이 2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실근 1개예요. 왜냐하면 지금 3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모두 실수입니다. 지금 개수와 상수가 모두 실수죠. 그러면은 어떤 허근을 근으로 가지게 되면 나머지 다른 근은 무조건 그 허근의 켤레가 돼야 해. 근데 만약에 지금 허근 2개 이미 가졌는데 얘가 실근이 아니고 허근 1개였어. 허근 1개였어. 그러면은 이 허근에 대한 켤레도 무조건 또 근을 가지게 돼야 하는데, 이러면은 근이 4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절대로 허근을 2세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하나는 실근이다 라는 건데, 그럼 얘가 실근을 하나 가지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야겠죠. 근데 제 느낌상 지금 x 빼기 1로 뭔가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므로 자 여기서 실근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허근 두 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 두 개가 알파 베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래? 뭐 구해가지고 요거 구해라 했잖아. 근데 이거를 직접 그렇게 구하시면은 너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거 전개하시면 항이 9개 나오거든요. 그럼 그 9개에 대한 알파, 베타 그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해서 구하면은 인생이 많이 힘들어져요. 3점짜리 문제인데. 자, 이럴 때 내가 푸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3의 근이 알파랑 베타죠. 그 말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도 0이고요.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도 0이죠. 이거를 조금 잘 이용해 보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플러스 3을 2항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도 마이너스 3이고요.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도 마이너스 3입니다.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 주어진 요것들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어보시면요. 결국 마이너스 3 더하기 6 마이너스 3 더하기 8 해서 3 곱하기 5 답이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할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연립 방정식 문제죠. 1차식이 하나 있고 2차식이 하나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로 엮여져 있는 연립 방정식 제일 먼저 뭐 해야 하죠? 그렇죠. 주어진 1차식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면 y는 x 빼기 3이 되고요. 그 다음 뭐 해야 하나요? 그렇죠. 대입해야죠. 대입을 해보시면 y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해 보시면 요렇게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는 k 요걸 정리해 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x제곱 더하기 6x 빼기 k 6x 빼기 9 k 이항해서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x 빼기 9 빼기 k는 0이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보시면 x제곱 빼기 9x 더하기 9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해가 이렇게 두 세트가 나왔어. 원래 이 다음 뭐 해야 하냐면요. 이 방정식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풀려가지고 x는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y가 뭐다 이런 식으로 구해야 하는데 지금 x가 두 세트가 나왔죠. 이렇게 한 알파 베타. 그 말은 뭐냐?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x가 두 개 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정확하게는 두 실근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 돼야 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x가 지금 두 실근이 나와야 하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죠. 그 말은 뭐야? 이거랑 같은 말이 있었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 한번 써보시면 마이너스 9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k 더하기 9 해보시면은 81 빼기 36 빼기 4k가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뜻이므로 이거는 4k가 45보다 크다는 뜻이고 이는 k가 4분의 45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11. 얼마이기 때문에 k의 최대값이 그렇죠. 11이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 주어진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났는데 그치,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요거 두 개를 이것과 이 직선이 같다라고 놓았을 때 이걸 정리하면요. 어떤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올 텐데 더하기 a 빼기 5는 0.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야 하니까 그렇죠.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때 지금
뭐 이렇게 쭉 말해서 보니까 뭐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게 BC일 때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근데 이 값은 지금 이 이차함수가 0 되는 x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 같아요. x제곱 빼기 4x 빼기 5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 풀어보시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 c는 5,0이라는 뜻이고요, b는 마이너스 1,0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 사이 길이가 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a의 값만 알아내서 이 높이를 알아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판별식 0이다 쓰면 바로 답 나올 것 같아.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시면요, 이거 계산해보면 1 빼기 a 빼기 5는 0이므로 지금 양변을 4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a가 몇이 나오죠? 그렇죠, a가 6이 되네요. a가 6이란 말은 뭐야? 그렇지, 여기 6이라는 거고, a가 6이므로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이거는 x 빼기 1의 제곱이 0이므로 x가 1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x가 1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여기 접점이, 여기 접하는 이 a의 x좌표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해 보시면 a가 1,8이고, 그럼 이 길이가 8이므로 삼각형의 넓이가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답이 2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답은 4번. 15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인수분해 되도록, 뭐 얘가 지금 이런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뭔가 막 전개해서 풀면은 좀 더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뭔가 짝을 잘 지어줘야 하는데, 여기 2랑 5는 2개 더하면 7이죠. 그 3이랑 4도 2개 더하면 7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짝지어서 먼저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x 더하기 2랑 x 더하기 5를 전개하시고 x 더하기 3, x 더하기 4를 전개해보시는 거야. 그러면은 x제곱 7x 더하기 10, x제곱 7x 더하기 12 더하기 k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반복되는 게 보이지 않나요? 이거를 t라고 치환해보시면요, t 더하기 10, t 더하기 12 더하기 k가 되므로 이는 t제곱 22t 더하기 120 더하기 k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도 어쨌든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은 뭐 결국 이게 t 플러스 무엇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마지막에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무엇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뒤에 있는, 그렇죠, 120 더하기 k를 어떻게 잘 조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 t제곱 22t 120 더하기 k 이게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뒤에 있는 상수가 22의 반의 제곱과 같아야죠. 그래서 120 더하기 k가 22의 반의 제곱과 같아야 하므로 이건 11의 제곱이니까 121이죠. 따라서 k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를 k가 1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식은 t 플러스 11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에다가 x제곱 더하기 7x로 다시 바꿔주시면요,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a랑 b랑 k 다 구해보시면 a는 7, b는 11, k는 1이므로 이거 다 더하시면 답이 19,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식이 있고요. 이걸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3이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 한번 우리가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어떤 나눗셈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이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다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뭔가 이거 다 없어지면서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 빼기 4는 3이므로 이를 정리해 보시면은 a 빼기 b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a qx 빼기 2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누 떨어진대요. 그럼 몫이 뭔지 모르겠어. 네모라고 할게요.
근데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없죠. 이대로 쓸 수 있다는 건데, 그 말은 지금 x에 2를 대입해 보시면요, 4 더하기 a의 q0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q0이 0일 수도 있고 a 더하기 4가 0일 수도 있는데, q0이 0인가요? 잘 모르겠죠. 근데 그거는 여기 위에 이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앞에 건 여기 다 0 되면서 좌변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4만 하나 남을 거고요, 우변에는 q0 더하기 3만 남죠. 따라서 q0이 우리가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마이너스 7이네요. 그럼 이게 0이 절대 아니니까 여기 앞에 있는 a 더하기 4가 0이 돼야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구나. a가 마이너스 4이므로 여기 이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은 b가 몇 나와야 하나요? b가 4가 아니죠. b가 마이너스 12가 나와야겠죠. 맞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하고, 따라서 q라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가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여기 위에 3차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x세제곱 빼기 4x제곱 빼기 12x 빼기 4가 x 더하기 1 qx 더하기 3이므로, 자 여기 플러스 3을 이 항은에서 이걸 마이너스 7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 식이 지금 x 더하기 1로 나눠졌을 때 나온 그 2차식이 qx라는 뜻이죠. 그럼 나눠보셔야 돼요.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나눠보시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7, 7, 0 되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2차식의 개수가 q라는 뜻이므로 qx는 x제곱 빼기 5x 빼기 7입니다. 지금 구해야 하는 게 q1이니까 1 빼기 5 빼기 7 해서 답이 마이너스 11이 되네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번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여도 이게 천천히 읽어보면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복소수 g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g제곱이 음의 실수. g제곱이 음의 실수래.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음수 나왔다. 이거 g가 뭐란 뜻이에요? 수업 때 했죠? 순허수. 순허수라는 거는 a 더하기 bi 꼴이라는 어떤 복소수에서 a는 0인데 b는 0이 아닌 경우를 내가 순허수라고 했었죠. 이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a제곱 빼기 1은 0인데 a 빼기 1은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a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풀어보면 a는 뿔마 1이고요. 이거 풀어보면 a는 1은 아닙니다 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시면 g가 마이너스 2i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보니까 루트 2분의 1 빼기 i의 n제곱이 4분의 g 빼기 g 바의 제곱, g 바에다가 i를 붙였죠. 근데 g가 마이너스 2i고 g 바는 2i가 되기 때문에 g에서 g 바를 빼시면요, 4분의 이게 마이너스 4i가 되네요. 마이너스 4i인데 여기다 또 i 곱하니까 결국 이거는 1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 루트 2분의 1 빼기 i의 n제곱을 했더니 1이 되는 n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100 이하. 그럼 뭐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자, 루트 2분의 1 빼기 i를 제곱해보시면요, 이게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므로 내가 그냥 계산을 빠르게 했어요. 그냥 해보시면 마이너스 2i 나옵니다. 마이너스 i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이걸 4제곱하면요,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8제곱하면은 1이 나오는구나. 왜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8제곱마다 1이 나오는 거니까 8일 때 한번 나오고 16일 때 나오고 뭐 24, 8단을 계속 외우시면 되겠죠. 100보다 작아지도록. 그럼 아마 8 곱하기 12가 96이기 때문에 총 12개 나오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18번 문제는 저한테 방과후를 들은 친구라면 아주 쉽게 완전 해설지보다 더 짧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뭔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조건 문제에서는 가조건, 나조건 얘네가 더 중요해. 이거를 잘 해석해야 문제를 푸는 거거든. 자 봅시다. fx가 x는 1에서 최소값 가는데, 잘 보세요. 주어진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 안에 지금 얘가 포함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fx는 최고차항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어떤 함수인데, 지금 x는 1에서 최소값 가는데 이게 뭔 말이야? 꼭지점 x좌표 1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지금 여기 포함된다는 뜻인데, 포함되는 곳에서 양 끝점이 아닌 곳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2가 최대 최소가 아니라 이 중간에 어느 한 지점에서 최소 갖는다는 것은, 그렇죠, x는 1이 꼭지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최대값이 0이래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차 함수는 대칭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했어요. 이 꼭지점의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그럼 최대값이 되려면은 꼭지점에서 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질수록 많이 올라가죠. 조금 떨어지면 조금만 올라가잖아. 근데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럼 x가 1이 지금 축인데 어디가 더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1에서 꼭지점에서 2까지는 한 칸 떨어지는데, 한 칸. 마이너스 2까지는 세 칸이잖아. 그 말은 뭐야? f-2가 최대값이고 이 값이 0이라는 거구나. 즉 fx는 지금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 1이라는 것까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좀 지워보면은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 1이라는 것까지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꼭지점 좌표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뭐 y 값은 모르니까 p라고 쓰는데 f-2가 0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시면 f-2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p이므로 p 더하기 9가 0입니다. 따라서 p가 마이너스 9란 뜻이고 fx를 x 빼기 1의 제곱 빼기 9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 보시면요,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되므로 a는 이거를 저기 비교를 해 보셔야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고요. a제곱 빼기 4b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풀어보셔야 하는데, 보니까 b는 2a 빼기 2네요. 그래서 여기 대입해보면 a제곱 빼기 4, 2a 빼기 2가 마이너스 8이므로 a제곱 빼기 8a 더하기 8 더하기 8은 0. 이것은 a 빼기 4의 제곱이 0이므로 a는 4구나. a가 4이므로 여기다 4 대입해 보시면요, b가 6이구나. 따라서 a 더하기 b는 1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그림과 같이 2a, 길이가 2a인 선분 AB를 반원으로 하는 게 있고요.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고요. 그리고 AC의 길이가 a 빼기 1이고요. CD의 길이가 a 빼기 1, 그리고 BD의 길이가 8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금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뭔가 문제 풀기 앞서서 이렇게 어떤 역수관계의 합곱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곱셈 공식 생각하셔야 합니다. 역수관계에 대한 합곱은 합차는 무조건 곱셈 공식인데, 우리가 이런 거 공식 아시죠? 공식 뭐였죠? 세제곱하고 더하기 3xy x 빼기 y인데, 내가 이거를 곱셈 공식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역수 관계일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랑 얘가 역수 관계인 거예요. 역수 관계일 때 꿀팁, 왜 이게 팁이냐면은, 역수 관계는 곱하면 1이 되죠. x세제곱 a세제곱이랑 a세제곱분의 1 곱하면 1 되잖아. 근데 이런 곱셈 공식에서 이 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지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a세제곱 빼기 a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a 빼기 a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a 빼기 a분의 1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구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구나.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 우리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구하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을 구하면은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주어진 반원 안에 있는 이 요상한 도형을 통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얻어내야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얻어내냐? 지금 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중심을 a와 b의 중심을 o라고 한다면 이 OD의 길이도 a가 될 것이고요. OA의 길이도 a가 될 것이고요. OC의 길이도 a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삼각형 OAC와 삼각형 OCD가 서로 합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합동이에요. 그 SSS 합동입니다. 세 변의 길이 같으니까. 그때 A와 D의 선분을 딱 그어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직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딱 접었을 때 겹쳐야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길이가 8이죠. 여기 BD 길이가 8인데 이 반원 안에 삼각형 ABD가 내접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가 또 직각이라는 뜻이야. 이게 직각이라는 뜻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선분 BD와 선분 OC가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형광펜을 지우면은 자 삼각형 OA 그리고 여기 중심을 내가 H라고 해볼게요. 여기 H입니다. OAH와 삼각형 BAD가 서로 닮은 관계인데 그 닮은 비가 1대2가 돼요. 왜냐하면은 AB의 길이가 2A고 OA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형광펜 삼각형과 파란 초록색 보단 연두색이죠. 아무튼 이 연두색 그 형광펜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 OH의 선분 길이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CH가 A 빼기 4라는 선분의 길이를 갖게 되고요. 이거를 조금 밑에 잘 그려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O고요. 여기가 C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4고 여기는 직각이고 여기가 A 빼기 4 여기가 A 빼기 1 이렇게 되는 경우야. 그럼 이걸로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두 개나 보이시죠? 이거 뭐겠어요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 자, 여기 길이에 내가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두 개 붙어 있으면은 이 선분을 매개로 이 높이를 매개로 해서 이 두 식을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자 얘를 내가 x라고 쳐볼게요. 그럼 a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16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a 빼기 1의 전체 제곱도 x제곱 더하기 a 빼기 4의 전체 제곱과 같습니다. 그럼 이 항을 통해서 x제곱은 지금 a제곱 빼기 1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도 x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빼기 a 빼기 4의 제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네 둘이 똑같아야죠. 전부 다 x제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a제곱 빼기 16과 얘가 같다는 거니까 이거 전개해보시면요.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빼기 a제곱 빼기 8a 더하기 16이므로 정리해보시면 a제곱끼리 사라지면서 6a 빼기 15가 되고요. 이걸 옆에 넘겨보시면요. a제곱 빼기 6a 빼기 1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하나 얻었잖아. 그럼 요걸로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자, 6a를 여기 넘겨보세요. 그럼 a제곱 빼기 1이 6a가 되고 양변을 a로 나눠보시면요. a 빼기 a분의 1이 6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변형하면 우리가 이걸 얻어낼 수 있고 결국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오늘이 아니고 이 18번인가요? 그래, 이 19번이네요. 19번에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저기 6 대입하시면 6의 세제곱 더하기 6 곱하기 3 해보시면 216 더하기 18 해서 답이 23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34 답 4번이네요. 자, 20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식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습니다. 크기도 정해줬네요. 알파가 제일 작아요.
자, 그때 제일 작은 놈과 제일 큰 놈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개수들을 보니까 약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막 갑자기 문제를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다 하니까, 아니 그럼 만약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안 보이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좀 그렇죠. 네. 보일 때까지 연습을 조금 하시긴 해야 하는데, 제가 이게 왜 보인다 생각을 했냐면, 얘네를 개수들 저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랑 뭐 마이너스 a 되는 거 다 전개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개수가 굉장히 이 4a가 뭐 3a랑 2a랑 어떻게 잘 조합되면 없어질 것 같고, a 제곱끼리도 뭔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뭔가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a,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a, 그러면 4a 빼기 4a, 네, 0 되면서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냐, x 더하기 1 x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a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 중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경우를 좀 나눠보셔야 하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감마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자, 여기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안 돼요. 얘는 이미 아웃이야. 왜 감마는 아웃일까? 자, 만약에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그 크기 순서 때문에 이렇게 돼야 합니다. 맞죠? 그럼 알파랑 베타도 무조건 음수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는데, 이 알파랑 감마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안 나오죠. 이거 음수잖아.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올 수가 없죠. 얘 음수니까. 그래서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해버리시고,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일단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부터 봅시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랑 감마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 이게 알파이기 때문에 베타랑 감마는 x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a는 0의 두 근이 베타랑 감마가 됩니다. 맞죠? 그때 지금 알파랑 감마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감마가 4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감마는 4야. 그럼 여기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 하나는 4여야 한다는 뜻이죠. 아, 그럼 여기에 x에다 4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4를 대입해 보시면 16 빼기 4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a는 0이므로 4의 길이 없어지면서 a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a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그럼 좀 대입을 해보시면 a가 플러스 2면요, 주어진 2차식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감마는 4가 나오고요, 베타가 2가 나오네. 근데 지금 알파가 1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크기순이 성립을 하네요. 베타 2, 감마 4, 알파 마이너스 1 하면 크기가 성립해. 오케이, 됐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면요, x제곱 빼기 2x 빼기 8은 0이므로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더하기 x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감마는 4인데요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야. 베타가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인데 베타가 마이너스 2면 크기가 알파가 더 커지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면은 답이 안 나오는구나. 그죠? 답이 안 나와요. 따라서 성립하는 a 값이 여기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다 라는 거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살펴봤고요. 좀 표시를 하기 위해 색칠해 볼게요. 감마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살펴봤어요. 감마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애초에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럼 이건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감마는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데, 어쨌든 여기 위에 있는 이 x 더하기 1의 근인 마이너스 1이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랑 감마는 x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a는 0.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감마가 돼야 해. 근데 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돼야 한다 했죠. 그럼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어. 우리가 개수만 보고 두 근의 곱 알 수 있잖아. 4a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하는 a 값이 뭐 성립 한 장 해볼까요? 뭐 여기 대입해보면은 x제곱 이게 다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 감마는 2라는 결론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a 값이 2와 마이너스 1이므로 두 개의 모든 a 값의 합이 1이 되죠. 따라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번호죠. 봅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2인 어떤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g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 가나다를 만족할 때 밑에 거 알아서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도 2차 부등식을 배우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알고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잘 모른다 하면은 수업을 듣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나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이 문제는 나중에 읽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가나다를 먼저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fx라는 2차 함수는 일단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지금 y는 x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그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q라는 거고 여기가 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 다조건에 p의 x좌표가 q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나조건 보세요. 근데 gx라는 그래프는요, y는 x와 딱 한 점에서만 만나는데 그 점이 p라는 거야. 지금 gx는 최고차항 계수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데 여기서만 만나려면 이렇게 뭔가 접하도록 그려야겠죠. 얘가 지금 gx라는 거야. 자, 마지막 다는 이렇게 작다는 거 읽었고요. 원점 O에 대해서 선분 OP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같대. 원점 O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y는 x 직선 위에 원점이 있어야겠죠. 0,0이니까. 근데 지금 PQ의 길이와 OP의 길이가 같아야 한대요. 그러면 조금 더 떨어져서 원점이 여쯤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닐까? 어쨌든 그럼 OPQ가 전부 다 한 직선 위에, 즉 y는 x라는 직선 위에 이렇게 나란히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대로 두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보면은 그러면 y축이 한 이쯤에 있다 치시고, 이게 원점이니까 x축도 여기 있다 쳐봅시다. 정확하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OP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같죠. 그 말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OP의 x값이 만약에 내가 a라고 한다면 PQ의 이 x값도 a가 돼야 해요. 왜냐면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가야 하거든. 그쵸? 그 말은 뭐야? P가 만약에 a, a라면 Q는 2a, 2a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지금 fx라는 이 그래프는요, 여기 따로 그려볼게요. fx가 이렇게 있는데 y는 x라는 그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여기서 만나는 건 a고 여기서 만나는 건 2a야. 그럼 이거 우리가 인수 정리 쓸 수 있죠. 갑자기 난데없이 인수 정리하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어떤 2차 함수와 그러니까 어떤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그 두 점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뭐냐? 여기서 FA를 넣어도 A가 나와야 하고요. FEA를 넣어도 2A가 나와야 해요. 그쵸? 왜냐면 A라는 점과 2A라는 점에서 만나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fx는 x의 두 근이죠. 두 근이 a와 2a라는 거잖아. 이 말은 뭐야? fx 빼기 x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죠.
왜냐면 fx가 최고차항 계수 2인 2차식이니까 이거의 두근이 a랑 2a라는 것이므로 fx 빼기 x는 무조건 최고차항 계수 2고요. x 빼기 a와 x 빼기 2a를 인수로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fx를 우리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좀 남겨야 하나?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이렇게 크기를 줄여서, 따라서 fx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gx는 뭐냐?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음수야.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지금 p에서만 만난다라는 거야. p에서만 이렇게 접하도록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gx가 뭔진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썼을 때 p에서 접해야 하죠. 그러니까 p에서 만나야 하잖아. 그럼 이것도 어쨌든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이 x는 a에서 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합니다. 맞나요? 2차식인데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이다는 다른 말로 보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gx 빼기 x가 완전 제곱식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식은 x 빼기 a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직선이 이 2차식과 p에서 만나니까. 근데 이 p의 x좌표가 a거든요. 그래서 gx도 우리가 바로 작성을 해볼 수 있는데 gx는 마이너스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x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x 빼기 a, 이것도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는 그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에 대한 식으로 다 구해버렸네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해 보시면요, fx는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x 그리고 더하기 4a 제곱이고요.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아니고 더하기 x 빼기 a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fx와 gx를 더하는 것은 x제곱 빼기 4ax 더하기 2x 더하기 3a제곱, 지금 얘가 0 이상인 게, 자 이제 왔습니다. 여기 이거 두 개 더한 게 0 이상인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래요. 자 여기서부터 안 배운 파트인데 그냥 미리 제가 풀어보면요, 이게 뭔 말이냐,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란 뜻은 앞에 이 좌변에 있는 2차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불러오긴 어떤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x축이 여기 밑에 있거나, 그러니까 x축 위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 꼭지점에서만 딱 이렇게 접하도록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 2차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x축과 안 만나거나, 자 이 밑에 이 경우가 x축과 안 만나는 거고요. 여기 위에 요 경우가 x축과 접한다. 즉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이고요. 안 만나는 건요, 판별식이 음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f 더하기 g가 0 이상이다라는 2차 부등식의 해는 결국 이걸 만족하기 위해선 주어진 2차식이 판별식이 0 이하다라는 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요, 여기 판별식 적용을 해보시면 이게 조금 2차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겠네요. 2 빼기 4a의 x 더하기 3a 제곱. 자 이거 판별식 써보면 2 빼기 4a의 제곱 빼기 4ac이므로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16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4 빼기 12a 제곱이 0 이하다. 이 말은 뭐냐? 4a 제곱 빼기 16a 더하기 4가 0 이하다. 이것을 풀어보면요,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옆에 잠깐 풀어볼게요.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이 해 또한 어떻게 나오냐? a가 뭐보단 작고 뭐보단 크다 나오는데, 여기 들어올 이 네모에 들어올 숫자는 주어진 2차 부등식을 0으로 만드는 a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대요.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을 풀면은 어떻게 되냐? 2 빼기 루트 3 이상이고 2 더하기 루트 3 이하일 때 주어진 이 2차식이 f 더하기 g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므로 전 p의 x좌표의 최대값, 전 p의 x좌표가 뭐죠? a죠. 그러니까 이 말은 a의 최대값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a 최대값 뭐죠? 2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번 2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x 더하기 y 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뭐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4x 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y 제곱에다가 2x 더하기 y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요거만 나오도록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 하나에 y 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xy 제곱 더하기 4xy 제곱이므로 따라서 6xy 제곱, 그래서 개수는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이랑 b래요.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 1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하니까 1 빼기 3 더하기 a가 0이므로 a는 2가 되고요. a가 2이기 때문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죠.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니까 b는 1이구나. b는 몇이죠? b도 2구나. 따라서 a, b 곱하시면 답이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번 복소수 g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풀어보라고 했는데, g를 그러면은 a 더하기 bi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럼 3a 더하기 3bi 빼기 2에다가 g 반은요 a 빼기 bi니까 이거 정리해보시면 3a 더하기 3bi 빼기 2a 더하기 2bi는 a 더하기 5bi이므로 이게 지금 5 더하기 10i죠. 그 말은 a가 5고요 b가 2란 뜻이므로 g가 5 더하기 2i입니다. 따라서 g랑 g 바로 곱하시면 이거는 5 더하기 2i 5 빼기 2i이므로 25 더하기 4 해서 답이 29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빨랐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좀 빨리 풀겠습니다. 25번 다음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가 있네요. 뭐 직접 나눠보시면 되겠죠. 나눠봅시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11x 빼기 4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거를 나눗셈 안하고 푸는 방법도 있을 텐데 시험장에서는 직관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푸시는 게 제일 빠른 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나눗셈이 떠올라서 그냥 이렇게 풀게요. 개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요, 더하기 3x제곱, 아래 거에서 빼보시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1x 빼기 4, 개수도 맞춰야 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6x 빼기 9 빼보시면 17x 더하기 5가 됩니다. 따라서 몫이 qx니까 qx는 x제곱 빼기 3이고요 rx가 나머지니까 17x 더하기 5입니다. 그래서 q2는 1이고요 r1은 22이므로 따라서 정답이 25번, 이거 두 개 다 더하시면은 23이 정답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6번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에 대한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얘가 마이너스 10을 만족시키는 k값 구하라 했는데, 이것도 다 전개하셔가지고 뭐 두 근의 합곱으로 푸셔도 됩니다.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3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알파 k 더하기 k, 그리고 3베타 제곱 빼기 3베타 빼기 베타 k
더하기 k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 잘 어떻게 엮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쓰면 답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좀 이 2차 방정식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3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더하기 k가 0이라 할 수 있고요. 3베타 제곱 빼기 5베타 더하기 k도 0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좀 잘 이용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어진 식에 알파 제곱, 알파, k 얘네가 좀 공통적으로 서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5알파만 약간 스파이잖아. 이 마이너스 5알파만 마이너스 3알파가 돼주면은 뭔가 좀 공통적인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알파만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2알파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베타 제곱 빼기 3베타 더하기 k가 2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걸 치환해보면 되겠죠. 이 부분만 떼서 보시면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k 얘가 2알파고요. 3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k 얘네가 2베타 됩니다. 즉 2알파 빼기 알파 k 더하기 2베타 빼기 베타 k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뜻이고 이는 조금 다시 알파로 묶어보시면 2 빼기 k 더하기 베타를 묶어보시면 2 빼기 k 이건 다시 한 번 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 빼기 k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야. 이거 알 수 있죠. 두근의 합곱 그 두근의 합 구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보시면 3분의 5 곱하기 2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니까 양변에 5분의 3 곱해주시면 2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k가 8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8이 되겠습니다. 27번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우셔야 연립 2차 부등식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스킵하셔도 되고요. 뭐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풀어보면요.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 빼기 3, x 빼기 8이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 밑에 것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k제곱 빼기 9가 k 더하기 3, k 빼기 3인데 이거 두 개를 서로 빼시면요. 그냥 더하시면요. 2k가 나오죠. k 더하기 3, k 빼기 3 더하면 2k 나오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2k 돼야 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더하면 되는. 즉 이건 x 빼기 k 더하기 3, x 빼기 k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8인데 오케이. 그럼 여기서 2차 부등식의 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위에 거는 x가 3과 8 사이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얘도 풀어보시면 x가 k 플러스 3보다는 큰데 x가 k 빼기 3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어떤 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양끝 값의 차가 2가 되도록 우리가 k 값을 정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요. 수직선 위에서 3이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으면 이런 부등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 얘네는 어떻게 k 값이 뭔진 몰라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래프가. 그래프가 아니고 그 모양이. 근데 지금 여기 3과 8 사이의 거리는 5죠. 근데 얘네 두 개 사이의 거리는 6이에요. 어떻게 알아냈냐? 이거 두 개 빼보면 되죠. k 플러스 3에서 k 빼기 3 빼보면은 6이 되죠. 그러면은 얘네가 k 값에 따라서 위치는 좌우로 움직이지만 어쨌든 만약에 k 플러스 3이 여기 있다면은 k 마이너스 3은 무조건 3보다 밖에서 그려질 것이고 k 마이너스 3이 이 안에 있다면은 k 플러스 3이 8 바깥에서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근이 되겠죠. 하나는 3보다는 큰데 k 빼기 3보다는 작은 경우. 두 번째는 k 더하기 3보다는 큰데 x가 8보다는 작은 경우. 지금 근이 이렇게 두 형태로 나온다는 뜻이야. 그때 지금 베타 빼기 알파가 2가 된다는 것은 이것도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k 빼기 3에서 3 뺀 거가 2가 된다는 거. 아니면은 8 빼기 k 더하기 3이 또 2가 된다는 거. 즉 k 값이 8이거나 아니면 k 값이 3이거나. 그러니까 요거 풀어보시면 8 나오고요. 요거 풀어보시면 k가 3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K의 합은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오랜만에 뭔가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또 나온 것 같은데 봅시다. 2차 다항식 fx와 1차 다항식 gx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곱을 예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나머지는 또 이거래. 자, 여기까지 읽고 이건 뭐 구하면 되는 거니까 봅시다. 일단 2차 다항식, 1차 다항식이라 했는데 그냥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이거를 뭘로 나누냐? fx 빼기 2x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요. 나머지가 fx 더하기 xgx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f가 2차고요. g가 1차예요. 그럼 f 곱하기 g 몇 차예요? 그쵸, 3차죠. 근데 지금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야. 몫 몇 차야? 2차.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f가 2차 다항식이야. 2차 다항식에서 2차식을 뺐는데 그럼 후보가 3개예요. 이 f 빼기 2x 제곱은 2차거나 1차거나 상수거나. 근데 상수는 죽어도 안 돼. 얘가 상수면은 얘랑 이 2차 곱해서 2차식이 나오죠. 근데 뭔가를 더해서는 차수를 올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상수면은 이 결과가 3차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상수는 절대 아니야. 그럼 2차 아니면 1차인데 2차도 절대 아니겠죠. 만약 2차였어 봐. 그럼 이게 2차 곱하기 2차에서 얘가 4차 되거든요. 근데 4차에서 뭔가를 더해서 3차를 만들어야 해. 근데 이거 2차죠. 얘도 2차예요. 그러니까 g는 1차인데 x 곱했으니까 2차죠. 그럼 이거 2차식인데 4차에서 2차 더해서 어떻게 3차 만들어? 그래서 절대 fx 빼기 2x 제곱이 2차도 아니겠구나. 무조건 1차구나. 근데 지금 fx 빼기 2x 제곱이 1차란 말은 뭐냐? fx가 2x 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는 뜻이고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ax 더하기 b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1차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곱했더니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주어진 식을 1차로 나눴죠. 나누는 식이 1차죠. 나누는 식이 1차야 얘들아.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작아야 합니다. 그 말은 뭐야? 얘가 상수항이라는 거야. fx에다가 xgx를 더했더니 상수가 나왔네? 라는 거죠. 그 말은 뭐야? fx는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 지금 xgx를 했더니 xgx는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ax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맞나요? x를 곱했으니까 xgx는 상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돼야 이제 상수항 b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gx 또한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죠. 마이너스 2x 빼기 a라고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보시면요. fx랑 gx를 실제로 곱해보시면 몇이 나오냐? 마이너스 4x 제곱이 아니죠. 4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x 제곱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2bx 빼기 ab가 나올 거고요. 여기 조금 내릴게요. 우리가 구한 걸 토대로 좀 적어 보시면요. 이거는 이게 1차여야 하니까 ax 더하기 b고요. 이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이고요. 얘는 상수 b가 나와야 합니다. 그쵸? 그럼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ax 세제곱 그리고 x제곱은 b 빼기 3b x제곱 b 빼기 3a x제곱 그리고 3a 빼기 3bx 더하기 4b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얘도 fx 곱하기 gx고 얘도 fx 곱하기 gx니까 이거 두 개 개수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요. b는 a가 마이너스 4니까 b 더하기 12가 16이다. b는 4가 나오네요. 그럼 fx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서 f 마이너스 2는
8 더하기 8 더하기 4 해서 답이 20이 되겠구나. 그래서 28번의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2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길이가 1이라는 거야. 자, 근데 호 AB 위에서 어떤 점C를 딱 잡았는데 이 점C에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딱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P라고 할 때 만약에 BC, 즉 이 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삼각형 OAP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그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지금 뭐 일단은 여기 BC 길이가 지금 X고요. 이 점 P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 지금 점 P가 있는 이 직선과 선분 BC가 교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교점이 중점이에요. 그 문제에서 이 중점이랑 선분 OB랑 평행한 걸 긋는다 했으니까, 즉 여기 지금 반지름 길이가 2분의 x고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더 알 수 있냐? 이런 게 있어. 원에선 지금 보니까 어차피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는 SX, 즉 삼각형 OAP의 넓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분의 1 곱하기 OA 길이 곱하기 여기를 내가 만약에 H라고 한다면 HP 길이를 알면 되는데 OA는 알아요. OA는 1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HP의 길이인 거야. 이 HP의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뭔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HP의 길이를 아시려면요, 뭔가 얘를 잘 조작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원의 지름이니까 X라는 걸 알아요. 그럼 지금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구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뭔가 좀 센스 있게 잘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자 봅시다. 이 길이도 2분의 x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b와 선분 OB와 이 원의 교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C에다가 딱 선을 하나 그을게요. 여기 접선. 그럼 얘가 우리가 직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직각이냐? 지름을 빗변으로 하면서 원 위에 어느 한 점을 이렇게 이어서 삼각형 만들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그러고 얘를 여기 선에 딱 내려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이거 작은 삼각형 보이니?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보이니? 얘네가 닮음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직각이거든요. 이것도 직각이거든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 서로 닮음이죠. 왜냐면 여기 각도 같고 서로 직각이고 빗변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거 RHA 닮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닮음인데 닮음 비가 1대 2인 닮음 비인 거야. 자, 그러면은 닮음 비가 1대 2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길이를 하나를 좀 어떻게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의 길이를 2y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가 y가 되겠죠. 근데 자, 요게 부채꼴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 빼기 2y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길이는 어떻게 알아내냐? 잠시만요. 먼저 OC를 이었을 때 여기도 반지름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뭐 T라고 둘게요. 그럼 CT 선분 CT 길이도 내가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건 어떻게 알아내냐? 삼각형 OTC가 그거죠.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이 CT의 길이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CT의 길이는 계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1 빼기 2y의 제곱이므로 어떻게 되니? 4y 빼기 4y 제곱이네요. 이는 2 루트 y 빼기 y 제곱이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여기 하나의 길이가 루트 y 빼기 y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 말은 여기도 루트 y 빼기 y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토대로 뭐를 구할 수 있냐, 이 밑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이 밑변 길이 OA는 OA가 아니죠. 내가 말을 잘못했네. 자, 여기 위의 길이를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더 봅시다. 여기 이 작은 직각삼각형 이거 보이나요? 이거를 조금 내가 여기 다시 그려보면요, 얘는 직각인데 높이는 y면서 밑변은 루트 y 빼기 y 제곱이고 빗변이 2분의 x야.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4x 제곱은요, y 제곱 더하기 y 빼기 y 제곱이므로 y는 4분의 x 제곱이구나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서 지금 이 선분 HP의 길이를 내가 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 빼기 2y야. 이렇게 쓰니까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굵게 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 빼기 2y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y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x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높이가 되는 거야. 즉 선분 H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1 빼기 2y니까 이거는 1 빼기 y 더하기 2분의 x인데 내가 아까 y 구했죠. 4분의 x 제곱이라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결국 sx는 어떻게 되냐, sx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1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얘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좀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8분의 1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아니고 빼기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시면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하시고요. 여기 플러스 이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플러스 1 빼기 5가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8분의 5로 나가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최대값은 x가 1일 때 8분의 5가 최대값이므로, 그러니까 sx의 최대값이 8분의 5죠. 따라서 답이 13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두 이차함수 f와 g가 있고요. f와 g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가조건, 내가 이거 문제 가나다가 중요하다 했어요.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데 지금 이차함수거든요. 그러니까 f도 이차함수, g도 이차함수야. 근데 0을 기준으로는 아닌데, 그럼 이거를 봤을 때 너희가 생각을 해보기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이차함수가 0보다 작으려면 이렇게 생겨야지 않겠니? 아래로 볼록이면은 무조건 x가 아래로 볼록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항상 작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더듬이들이 이렇게 튀어나가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fx는 무조건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x축 밑에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gx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 위에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가닥을 잡고요. 나조건 봅시다. 어떤 범위가 k 빼기 2 그리고 k 더하기 2 범위에서 fx의 최대값과 gx의 최대값이 같게 된대요. 같게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요, 최대값은 1이래. 일단은 최대 최소를 여기 있는 요 실수 k의 최대값 최소값 보기 전에 잘 보세요. f의 최대값과 g의 최소값이 같대요. 이게 같을 수가 있니? 생각을 해봐봐. 지금 이 x축을 기준으로 이거를 약간 그 한반도에 좀 38선 마냥 이렇게 딱 두고 지금 위아래로 나눴는데 얘네가 같아질 수가 있니? 같아질 수가 있죠. 언제 같아질 수 있겠니? 여기 이 등호 보이시나요? 그래, 이 등호가 있는 이유가 있어. 얘네가 그렇죠, 최대값도 0, 최소값도 0이라는 거야. 그럼 얘네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식으로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fx도 x축에 접하면서 위로 볼록인 거고, gx도 x축에 접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데, 지금
k 빼기 2 이상 k 더하기 2 이하인데요. k의 최소값은요, 최대값은 1이래. 이걸 좀 대입을 해보시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면서 2 이하인 경우, 그리고 1 대입해보시면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3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져야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조정이 돼야 하냐면, 자, 이렇게 돼야겠죠. 지금 k 빼기 2, k 더하기 2라는 이 범위는 k 값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좌우로 계속 움직일 거야. 그죠? k가 뭐 작아질수록 뭐 이렇게 범위가 계속 잡히겠죠. 근데 k 값이 커질수록 뭐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타고 한번 쳐봅시다. 뭐 k가 어디 있다 쳐볼까요? k가 뭐 k 더하기 2와 k 빼기 2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해야 그림을 보기 편하겠죠?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g의 최소값은 어디죠? 여기 있죠. f의 최대값은 어디죠? 쭉 내려오면은 뭐 한 요쯤에서 만나겠죠. 여기가 최대겠죠. f는. 그럼 이 빨간 점과 파란 점이 값이 다르죠. 그죠? 값 다르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 범위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하냐면, 범위가 잡힐 때 뭔가 이렇게 잡혀야 한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잡혀야 여기가 k 플러스 2, 여기가 k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fx의 최대값은 여기고요, gx의 최대값도 여기입니다 해서 둘의 값이 같네요. 최대 최소 값이. 그러니까 지금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2가 저렇게 뭔가 잡혀줘야 한다는 거야. 근데 저게 잡힐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k가 0일 때, k가 1일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도 잡혀야 하고요, 이럴 때도 잡혀야 해.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더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뭐 2가 여기쯤 있다 쳐봅시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거 아니죠. 잠깐만.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거나, 그리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이렇게 되면은, 자 봅시다.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gx의 최소값 얼마죠? 0이죠. fx의 최대값 얼마죠? 0이죠. 네,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쭉쭉쭉 이동을 해서 범위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fx의 최대값 얼마죠? 0이죠. gx의 최소값 얼마죠? 0이죠. 오케이, 이것도 됐어.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럼 gx의 최대값은 얼마야? 그렇죠. gx의 최대값은 그대로 0인데 fx 최대값 이제 0 아니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동이 된 거야. 그럼 fx 최대값은 얼마야? 그치, 0 맞아. 근데 gx 최대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0이 아니죠. 그렇지.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우리가 이 문제 나 조건에서 원하는 대로 그 k가 0일 때, k가 1일 때 말고는, 그러니까 k가 0과 1 사이일 때 말고는 저 나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경우가 내가 이렇게 잡아서 그렇지 한 개의 경우가 더 있어요. 내가 시작할 때 그냥 문제 편의상 그냥 저렇게 바로 그림을 그렸던 건데, 실제로는 fx가 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fx고요, gx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가 2고요. 마이너스 2가 뭐 이쯤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 이쪽에 있어. 이렇게 돼도 되겠죠. 이렇게 돼도 똑같이 이렇게 2랑 마이너스 2에서도 f의 최대, g의 최소가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1과 3 잡아도 f의 최대, g의 최소가 같고, 조금만 더 옆으로 치우쳐도 값이 이렇게 나 조건이 만족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지워보시고, 얘를 1번 경우, 얘를 2번 경우라고 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라는 거야. 그래서 다 조건이 있는 거야. 자, 일단은 fx 보세요. 우리가 1번 경우에 대해서 먼저 풀어볼 건데, fx는 식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 최고치 함계수 몇인지 모르겠지만 a가 두시고요. 이렇게 접하니까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근데 f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f1이 4a인데 얘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gx도 최고차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b라 두시고요.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두시면 g에다 1 넣었을 때 2 나와야 한대요. 그러면은 g1이 b니까 이게 지금 2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노트에다 푸니까 조금 칸이 비좁아가지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때 fx는 f0의 모든 시근의 합이 음수래요. 그러면은 f0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거니까 x가 0 또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 모든 시근의 합 음수 나오네. 그럼 1번 케이스는 모순이 없어요. 이거까지는 오케이. 얘는 지금 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야. 2번 경우 한번 봅시다. 2번 경우는 fx를 최고차는 뭔지 모르니까 a라 두시고 x 빼기 2의 제곱이라 둘 수 있는데, 지금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하니까 1 대입해 보시면 a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x 빼기 2의 제곱이 되는데, 자, 아까 다 조건이 뭐였냐면요, fx는 f0의 모든 실근의 합이 음수가 돼야 한다 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빼기 2의 제곱이, 여기 f0은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8 나와야 하거든요. 마이너스 8 해보시면 x 빼기 2의 제곱이 4가 돼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x가 0이거나 6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근의 합이 지금 6으로 양수 아닌가요? 그래서 2번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근의 합이 양수 나오니까 다 조건이 만족을 안 해. 그래서 따라서 여기 첫 번째 경우 얘가 지금 오케이라는 거야. 이때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F3, F가 결국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F3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6 해서 마이너스 8이고요. G11은 2 곱하기 9의 제곱이네요. 11 빼기 2니까. 그래서 162네요. 따라서 162 더하기 마이너스 8 하시면은 15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1 6월 모의고사 1번부터 3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